여기서는 그 공공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맨 첫 번째 단계에 수행해야 될 작업은 첫 번째 수행돼야 될 작업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전처리합니다. 전처리하고요. 전처리라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요. 추출하고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EDA라고 하는 방식의 분석이고요.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뒤에 배울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데이터 수집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에 수집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데이터가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DB에 저장돼 있거나 내부에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공공 오픈 API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개방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개방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들도 이렇게 개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방 데이터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개방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개방 오픈 API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방 오픈 API를 사용하게 되면 요청을 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된 자료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는 쪽이잖아요. 이쪽을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을 이제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 이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냐? 공공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겁니다. 공공 데이터 또는 개방 데이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개방 데이터를 서비스합니다. 개방 데이터를 서비스하고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 자료를 전달해 줄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전달하고 요청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자, HTTP 프로토콜이요. HTTP 프로토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거고요. 이 HTTP 프로토콜은 웹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응답받을 때 사용하는 웹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 자료는요. 응답 자료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고 이 텍스트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JSON 또는 XML과 같은 형식의 자료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달되는 내용들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작업에서 맨 처음에 하는 작업, 맨 처음에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올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기상 정보죠. 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픈 웨더 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었고요. 자, 이걸 사용했었고요. 두 번째 data.go.kr 데이터 포털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죠? 다 키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키를 우리가 요청에 사용하죠. 그래서 요청할 때는 그냥 요청하시면 안 되고요. 키를 가지고 요청하고 키가 허가받은 키이면 서버는 해당되는 키를 해석하면서 해당되어진 요청에 해당되는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공공 개방 데이터가 있고요. 개방 데이터, 공공 개방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 API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집할 때 수집하는 데이터 소스는 첫 번째가 공공 개방 데이터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것은 오픈 API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개방 데이터입니다. 좀 지워야겠네요. 데이터 셋이죠.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집합입니다. 데이터 셋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캐글이라는 곳에서 제공하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data.go.kr과 같은 공공 개방 데이터 포털에서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그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요청 응답하는 방식이고 얘는 두 번째는 얘는 어떤 방식이다? 얘는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다운로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픈 API를 쓸 때는 자료 형식은 텍스트이고 XML 또는 JSON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XML 또는 JSON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개방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주로 CSV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SV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해가지고 전달받는 방식인 공공 개방 데이터 오픈 API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공공 데이터인데 다운로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의 형식 역시 오픈 API 같은 경우에 XML 또는 JSON, 개방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CSV 형태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
개방 데이터를 이렇게 오픈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우리가 요청을 하죠. 요청하는 쪽을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식 중에는 뭐 그 웹 로봇도 있고요. 웹 크롤러도 있고, 그다음에 웹 스크래핑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오픈 API로 수집하면 내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다 겁니다.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전달되면 전달된 자료는 다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분석에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과정이 이제 사실은 어떤 과정이냐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분석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에 사실은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 전체로 보면 이 작업들이 약 75에서 약 80% 정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ASOS라고 하는 기상청 지상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픈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와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시스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수집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제공하잖아요. 제공하는 것은 이제 뭐를 사용하냐면 오픈 API 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할 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오픈 API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집이 끝났으니까 수집하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 뭐 할까요? 수집한 자료를 전처리를 하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료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이상치가 있는지 이상치 검출 과정들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형태의 분석을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이런 상세한 분석은 판다스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픈 API AS 링크 DA 파이널,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공유되어 있는 파일이니까요. 이걸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최근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맨 처음에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정한 주제는 뭐냐면 기상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자, 주제는 기상 데이터 분석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상 기온들도 있고요. 이상 기온이 있고요. 이런 기상 이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경제적, 그렇죠? 그다음에 인적 손해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에 대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제로 정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상청의 지상 데이터, 지상 1자료 조회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어디 있죠? 이게 어디서 제공하는 거냐면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자, 어디서 제공하냐면 data.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포털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죠. 공공 데이터 포털입니다.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게 여기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야? 라고 하는 것을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 서비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그리고 일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 일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아마 수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일별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에 대한 서비스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XML 또는 JSON 형태의 자료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사용한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요청받아서 사용할 거냐면, 어떤 형식으로 받아서 사용할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JSON 형태의 자료로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려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어떤 작업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활용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 활용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키를 발행받습니다. 키를 발행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내용,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메타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일별 평균 기온, 그 다음에 풍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 그 다음에 일조량이라고 하나요? 이런 정보들 같은 걸 제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픈 API 정보니까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부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는 이제 과학기술 연구 분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요겁니다. 얘는 REST 방식으로 API가 제공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요청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REST는 HTTP 기반으로 요청과 응답이 처리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응답은 여기 나있는 것처럼 제이슨과 XML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이슨과 XML이 같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할 때 나 XML로 줘. 요청할 때 내가 제이슨으로 줘. 이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정해 줘서 얻어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2019년도 12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요, 이게 항상 서비스의 내용이 동일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오픈 API를 선택하기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활용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주제를 정했고요. 정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요청을 했잖아요. 데이터 요청을 하셨으면, 활용 요청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내가 요청한 서비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승인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신청한 것을 이때 신청을 했고 이 서비스는요.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023년도 4월 6일까지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재신청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셔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서비스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대기 서비스 같이 사용한다든가 그러시면 이게 일별 대기 오염에 대한 상관성 같은 것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별 기상 정보를 사용해서 일별 기상 정보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상청에서 제공하니까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그 특정한 기간에 대기 오염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더라. 그러면 대기 오염이 마찬가지로 증가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 즉 다시 말해서 풍속이 높으면 풍속이 크면 대기 오염은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 같은 것을 여러분들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융합해서 분석하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주제를 정할 때는요. 같은 분야의 어떤 주제를 정해도 좋지만 서로 다른 상이한 분야를 선택해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사실들 같은 것을 발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직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도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가정을 했겠죠. 가정이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기상청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대기오염 정보, 염 정보를 같이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기간, 죄송합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때는 기상청 데이터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간에 어떤 특정한 곳에 어떤 기상 정보를 분석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제주도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대관령. 지리적으로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해양성이고요. 여기는 내륙이잖아요. 그런 특징들 같은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보는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요청까지 끝냈습니다. 자, 요청 끝냈으면 이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하셔야죠. 수집할 때 아까 바로 전에 보셨지만 기상청 정보는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SOS 데이터. 이거는 이제 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고요. 이거 기상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상대. 기상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상 관측에 사용되는 어떤 시설을 기상대라고 하고요. 이게 지상에 있는데 지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올 때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REST라고 하는 방식을 REST API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고 아까 보셨죠? ASOS 데이터는요. REST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HTTP라고 말씀드렸는데요.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웹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응답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REST라고 하는 API 역시 REST라는 API 역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요청을 하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REST 웹 서비스 서버로부터 응답을 제공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상청 ASOS 데이터 서비스 역시 공공 개방 데이터 서비스인 ASOS 역시 제공하는 것은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별도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REST 웹 서비스 서버로부터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버에 자료를 요청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요청하려면 요청에 필요한 주소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주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서비스죠. 데이터 서비스의 주소는 소위 URL 방식을 따릅니다. 서비스는 자원 URL로 명시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서비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URL 방식으로 주소를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REST라고 하는 API 역시 기존의 웹에서 사용되는 기존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은요, POST GET, 그 다음에 PUT,
딜리트와 같은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REST 방식에서는 REST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응답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get이라는 메소드만을 사용합니다. get 메소드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근데 이제 오픈 API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포스트 방식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REST 웹 서비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요청을 한 다음에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get 메소드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REST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약자죠.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공 개방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REST API 형식을 따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할 거잖아요. 수집하는 프로그램, 수집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서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SOS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REST 서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를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비스 요청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파라메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파라메타. 자, 요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키예요. 서비스 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키를 잘못 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REST 서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청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청에 응답을 줘요. 어떻게 주냐면 지금 요청이 허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태로 요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 요청을 할 때 매개 변수가 잘못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응답의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값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키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은 인증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증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하면 응답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 응답 결과를 어떻게 받을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페이지 단위로 받겠다 그러면 한 페이지 페이지는 내가 데이터를 지금 100개를 받을 건데 100개를 받을 건데요. 이걸 다섯 각각 이 데이터를 처음 20개는 1페이지, 두 번째 20개는 2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20개 페이지. 그러면 전체 몇 페이지가 필요하겠습니까? 4페이지, 5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페이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폴트 페이지는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한 페이지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갑자기 페이지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를 자료를 요청할 때는 나는 모든 결과를 한 페이지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1번 페이지고 여기는 자료는 몇 개 받을 거야? 나 10개 받을 거야. 그럼 여기다 10을 써주시면 돼요. 넘버 오브 로 그다음 페이지 넘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청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서비스 키를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쓰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공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앰퍼센트를 하시고 이렇게 페이지 번호 이퀄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내가 몇 개의 자료를 받을 건가? 이게 나왔잖아요.
number of rows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를 내가 몇 개 받을 거냐면 일단 확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10개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umber of row의 값은 여기다가 이렇게 10을 쓰시면 돼요. 10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요청한다. 그러면 내가 제이슨으로 요청할 거야. 그럼 여기 요청 형식이 여기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쓰지 않으면 XML 형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XML로 받지 않을 거고 뭐를 받을 거냐면 제이슨으로 받을 거니까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쓰죠? 제이슨.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써주시는 거예요. 이걸 쭉 써주시는 거예요. 꽤 길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자료를 또 어디서 받을 거지? 자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cd는 여기 있는 것처럼 ASOS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쭉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날짜 단위로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cd는 데이터 이거 쓰시고요. 쭉 붙여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항목명을 쓰고요. 항목명에 영문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꼴을 쓰고 값을 쓰는 겁니다. 여기 한 세트예요. 이게 파라메타 세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메타를 쓸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구분자로 앰퍼센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파라메타 영문명 쓰고 이꼴 쓰고 값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앰퍼센트 쓰고 이렇게 쭉 써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뭘 보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거 보셔야 돼요. 메타데이터.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청 형식 서비스 요청을 위해서 어떤 값을 전달해 주는가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요청할 거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상 정보를 요청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다. 그럼 그 값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시작 날짜.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다 써야 되고요. 내가 실제 어디지? 지금 그 대관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스테이션 아이디에다가는 지금 108을 써야 돼. 108이 아니라 100을 써야 돼요. 100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귀포, 성산 이런 데는 188을 써야 됩니다. 그럼 108은 어딜까요? 아마 서울 지역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값이 안 나와요. 값이 너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청했잖아요. 그럼 응답 결과를 확인해 가셔야 돼요. 자, 응답 결과가 이렇게 전달됩니다. 응답 결과가 전달되는데 이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은 제이슨 문법에 따라서 전달됩니다. 제이슨 문법에 따라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결과가 제대로 넘어왔나? 라고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리절트 코드를 보셔야 되는 거죠. 리절트 코드를 보셔야 되고요. 리절트 코드 보시고 리절트 코드에 보시면 이 코드에 해당되는 메시지 값도 여기 있는 것처럼 리절트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개 요청했어. 그러면 실제 10개가 결과로 전달됐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넘버 오브 로스를 보면 여기 내가 요청한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지 넘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자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건수 검색되어진 건수 토탈 카운트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시간,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점, 그죠? 관측 지점입니다. 관측 지점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기온입니다. 여기 있는 것 1.5m의 지상 기온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구 강수량인 것 같네요. 요거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습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average RHM humidity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이슨 형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제이슨 형식을 해석하신 다음에 전달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되죠. 어떻게 해석하죠? 자, 결국 응답 메시지 역시 어디서 해석하냐면 결국 어디서 해석하냐면 자, 어디서 해석하냐? 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메타데이터에서 해석합니다. 이 메타데이터 내용 보고 해석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공공 개방 데이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공 개방 데이터에 대한 주제를 정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럼 실제 이제부터는 데이터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는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죠?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요청하고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되게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파이썬에서 웹 클라이언트 우리가 개발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뭐냐면 크게 보면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거든요.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는요,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면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요거 쓸 거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청, 메시지 보내고 응답 처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의 인터널, 내부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돼요? 여기서 리퀘스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함수만 불러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HTTP 기반으로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를 사용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것처럼 REST API를 사용해서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